이전 사무총장님, 뜨겁게 한번 여러분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 외자가 아니고 외에다가 애자가 있는 건데, 외국인은 건 뭐냐면 사실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을 외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곡하는데 특별히 큰 것은 뭐냐면 중국에 대한 왜곡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510년간 압박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 완전히 종이었습니다. 뭐 거기서 하려면 꼼짝 못하고 다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뭐 참 이상하죠. 일본에 대해서는 3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나오면 볼때처럼 나와서 죽창가를 부르고 빨리 도루수를 주는 게 우리나라의 사실입니다. 참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공산당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전 세계를 패러다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패러다이스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사람의 머릿속에다가 그렇게 패러다이스로 만들어서 세상을 모든 사람들 앞에다 평등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내 것 없이 함께 나누며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 전주국이 어디예요? 소련이잖아요. 1917년에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켜갖고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못 살게 만들어서 거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죽인 사람만 얼마냐면 1억 명이 넘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억 5천 명이라고 되는 인구를 죽이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뭐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심지어 이북을 보시면 이북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을 시켜도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때려부셔야만 합니다. 김일성이 하는 얘기가 남한의 갓끈을 끊는 정책을 쓰면 된다. 네. 여러분, 갓을 쓰면 끈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남조선 애들은 미국이라는 하나 끈하고 일본이라고 하나 끈, 요 두 끈을 붙잡아 매고 있는데, 그 중에 아무 끈이나 하나만 끊으면 남조선은 날아가니까 그걸 끊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한 게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미국을 끊어놓으려고 자기들은 중국 편에 가겠다는 겁니다. 중국은요, 510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뭐 쉽게 예를 들면 근래에 1636년에 일어난 게 병자호란이잖아요. 사실 병자호란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우리가 불러들인 자초한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었어요. 1616년에 누르하제라는 사람이 이제 여진족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고 쫓아다녔던 명나라를 쳐부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오냐면 북경까지 와서 나라를 세운 게 그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갖다가 세우고서 있으니까 여진족은 우리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조선 시대, 이시조선에. 그러니까 그런 오랑캐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갖고서 무슨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주어야 되느냐, 우리는 좋아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636년입니다.
1636년에 보낸 이유는 뭐냐 하면 누르하지의 아들이 청태종으로서 1636년에 청나라에 등극을 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학과 그 두 사람의 그 대신이 가갖고서 임명장을 받질 않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소란을 칩니다. 이 청나라 오랑캐 같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 명나라에 명을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주자하게 아주 고매하고 인격과 탁월한 천성과 더 나가서 아름다운 그 모든 걸 갖고 있는 조선이 너희 같은 그러한 오랑캐한테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봤냐면 청나라의 군대가 몇 명은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100만. 우리나라 일제조선의 대군이 얼마였냐 하면은 9,800명이었습니다. 이게 9,800명 이 100만 명의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명장을 받아갖고 오다가 국경에 있는 초대소에서 그걸 찢어서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그때 명나라가 머리가 돌았죠. 저 청나라가. 그래서 이놈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전쟁을 일으켜갖고서 그때에 와갖고서 우리나라 잡아간 사람이 남자만 이 역사 한 15만 명이 넘답니다. 전부 다 가갖고 노예를 시킨 거예요. 여자만 잡아갖고서 자기의 부인 세컨드를 만든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중국이 뭐만 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옛날서부터 510년 동안 그렇게 압박을 받고 살았고 그때 여러분들 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뭐만 있었어요? 서당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그래 천자문이죠. 또 천자문 말고 또 뭐 배워요? 그렇죠. 거기 보면 노노 맹자 그다음에 근데 전부 다 중국 역사와 중국의 무학자네. 그러니까 전부 다 중국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최고라는 겁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서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켜 갖고서 중국에 속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636년에 병자호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불러들이고 자초한 것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 중국이 좋다고 하네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1952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사실 임진왜란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잠깐만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가갖고서 정탐을 해봐라.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가 완전 다릅니다. 하나는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틀렸느냐? 이게 참 묘하죠. 하나는 노론 사람을 보냈고 하나는 노론 소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누구요? 국민의힘 사람 하나하고 또 누구요? 더불어민주당 사람 하나하고 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고가 완전히 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싸우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몰라요.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 같은지 몰라요. 그죠?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반대는 거 무조건 반대. 그래서 1590년에 임진왜란도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막지 못한 겁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 전광훈 목사님이 참 대단한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계몽을 시키자는 겁니다. 계몽이 뭐냐면 모르니까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리 소용없는 거예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러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좌경화되어서 이북 공산당으로 되어지기 전에 이번 한 번만 좀 꼭 막아달라는 게 그 사람의 부탁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국 나가보니까 우리 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60대 40이라. 근데 이제 손 목사님은
좌경화된 사람이 60%고 그 다음에 이제 우경화된 사람이 40%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는 안 가면 못해. 저는 보면은 40이 좌경이고 60이 우경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 친구들도 신학교 동창들이요 가서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면 성 목사 당신은 미국에서 살아서 몰라서 그래. 이재명 같이 멋있는 사람이 대통령만 되면 우리나라는 끝내줘. 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 통합 측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네. 장로회 신학대학에 72기입니다. 뭐 친구들은 다 은퇴했죠. 그러니까 다 75세, 76세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켜요. 왜 그러냐? 그래도 여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내 것 없이 함께 나누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모든 것들은 나라가 책임지자는 겁니다. 이건 말이 될 거 없대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책임져요?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라가 다 책임지는 건 뭐냐면 일은 적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가능하대. 왜? 학교 무료로 공부시켜준다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무료로 다 해준다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 다 돈 줘갖고서 다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0이라고 하는 걸 벌면 능력 없는 사람은 일해서 10을 벌면 10과 100을 나눠 갖고서 110을 50씩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급을 타파하며 남녀의 차별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급이 타파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북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북은 누가 판을 칩니까? 공산당이에요. 거기는 공산당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당이 들어와서 있을 줄 알고 자기는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서 당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불공평하게 먹지도 못하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공평하게 그런 나라가? 사상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패러다이스지만은 이 패러다이스는 절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죠. 그날이 오죠. 그날이 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날은 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요, 이 세상의 구조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서 아주 선하게 정체를 하고 정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내 것 없이 다 논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체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아는 거지 남에 대해서 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제한적인데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이 왜곡을 바꿔나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본에 대한 왜곡이 제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일본을 갖다가 죽이고 일본을 갖다가 자기가 어려움과 고난을 갖다가 해서 부각을 시켜야 자기가 나라의 뭐가 돼요? 애국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위인이 되니까. 그래서 일본 놈들을 접으시기 위해서 솔방울로 뭘 만들어요? 수류탄.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솔방울로 수류탄? 그렇게 만들어서 일본 놈들을 다 까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역시 김일성이구나. 그렇게 왜곡을 시키는데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또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어떻게? 낙엽을 갖다가 쭉 해갖고
낙엽을 타고서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수백리 되는 길을 갔다가 2시간이면 간다는 거요. 왜? 일본 놈 때려잡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축지 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왜곡을 시킨 게 이북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간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게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왜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성 목사는 그러면 완전히 친일파네. 친일파가 나는 친일이 뭔지도 몰라. 거기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얘기하느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송병기야, 송병기. 도대체 누구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도 이완용이라는데 이완용이가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완용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이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완용이가 뭐야? 학부 대신입니다. 학부 대신. 학부 대신은 뭐예요? 문교부 장관. 문교부 장관이 나를 팔아먹을 것도면 나도 팔아먹을 수 있어. 여러분, 가게를 갖다가 조원이 팔아먹습니까? 파는 건 누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종밖에 못 팔아먹어요. 그럼 우리 이시조선의 주인이 누굽니까? 고종. 근데 고종이죠. 고종이 그때는요, 임금의 명령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라도 고종 거, 땅도 고종 거, 국민도 고종 거, 재산도 고종 거, 모두가 다 고종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만드는 데가 바로 이북입니다. 모든 게 김정은 거예요. 김정은 거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을 시키며 옛날에 이시조선을 다시 한번 이 땅에 김치조선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북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서 우리가 바로 알고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 안 합니다. 이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 한마디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 중에서 하나로 미국에 유학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유학가 가서 뭘 배웠냐 하면 정치 외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고종이 가갖고서 그래도 유학 갔다가 왔으니까 학부 대신도 그래도 좀 네가 좀 정신을 차리고 해봐라. 그래서 이완용이가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 하면은 소학교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도대체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누가 뭐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외국어 대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완용입니다. 자기가 외국 갔다 오니까 누구 이렇게 나오면은 저거 하는 게 없어. 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관을 만드는. 그래서 영어 통역하는 거, 독일어 통역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걸 보급시키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치 외교를 했으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1882년대에 우리나라는 참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188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1885년에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거기에서 너무 감사해갖고서 일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고종의 그 국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있는데 그 불란서하고 청나라하고 싸움이 붙으니까 그 있던 청나라 군인들을 빼돌립니다. 그래갖고서 모자라니까 이제 일본한테 부탁을 해요. 그때 생겨난 게 1884년에 일어난 게 뭐냐 하면 동학난이라는 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저 굶어 죽는 거예요. 맨날 가서 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푸닥거리 하는데 요즘 돈으로 돈 쓰는 게 한 번 푸닥거리 하면 6억 7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일어나갖고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동학난이요.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일본 놈들을 부릅니다. 일본 놈들이요, 그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조총이라는 거예요. 조총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새 잡는 총. 새를 잡기 위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해서 조총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맞으면 사람도 죽어요. 근데 일본이 얼마나 그 뭐라 그래요, 저 개화가 됐느냐. 우리는 그 역사 우리가 배울 때는 1854년에 뭐 흑선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다 배를 갖다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가 바닷물에 썩으면 안 되니까 콜타를 칠해서 꺼멓게 되니까 그 흑선이 일본에 1854년에 와서 서로 통용하면서 됐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됩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으면서 우리는 개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개화가 언제 되느냐? 300년 우리보다 앞서서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543년에 그때에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옵니다. 그 일본에 와서 그 성주가 젊은데 이 젊은 사람 앞에서 이제 물건을 내놓고 파는데 뭐 이렇게 긴 거 막대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거는 안 내놓고 팔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 이거 화승포라고 하는 거예요. 화승총. 그래서 이건데 이건 먼데 있는 것도 딱 가서 하고 사람 맞으면 죽는 거라. 그러니까 그럼 하면 죄송하지만 시범을 보여달라. 그래서 저쪽 갖다 놓고서 쏘는데 관역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주가 나이가 젊어요. 16살인가 그런데 얼른 얘기하기를 그거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무역을 해봤지만 총팔 내는 사람은 천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얼마 받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알아서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돈으로 10억을 줘. 100만 불을 줘.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하나 더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똑같이 대장장이한테 해가지고 만들어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신이라고 했는데 총신에 보면 이 용수를 건들기 위해서 총알이 탁 맞으면 돌면서 나가야지 많이 나가는데 이걸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요거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하나가 그 상선에 온 사람 중이야. 그러면 그 당신 형제를 결혼을 시켜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하겠다. 그래갖고서 그 사람의 딸, 그러니까 성주의 친척을 갖다가 해갖고 일본 최초의 국제 결혼한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 사람이 1543년입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자기 나라로 가니까 돈을 갖다가 총 2장을 주고서 100만 불을 갖고 왔다니까 이게 눈이 뒤집혀갖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오는 거예요. 돈 벌러. 그래서 일본으로 다 돈 벌러 전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이 돼갖고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죠? 풍신수길이 일본말로 뭐라고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그 총을 만들어 갖고서 그 총을 갖다가 쥐어는 부대의 대장입니다. 그래갖고 조총을 만들어 갖고 하는 바람에 일본을 갖다가 전부 다 통일을 합니다. 뭘로 통일합니까? 조총으로. 총으로 전부 다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활 갖고서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전부 다 총으로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뭘 갖고 싸웠어요? 죽창, 또 활, 이런 거요. 그 사람들은 뭐 갖고 있었어요? 상대가 되질 않는 겁니다.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일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는 퇴각하면서 그때 잡아간 사람이 10,000명 넘는 도공을 잡아갑니다. 도공 아시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도자기를 우리나라에서 그때만 하던 최고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슨 기술이 없냐 하면은 걷다가 그 염료를 집어넣는 기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염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료 집어넣는 게 너무 비싸갖고서
그것이 뭐 터키나 그쪽 지방에서 왔는데 너무 비싸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도자기 중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그런 데서 그렇죠, 백점. 그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흙으로 하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조 백조가 백자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름다워서 그런 게 그때 당시에는 그거 다른 흙 없이 염료 없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이조 백자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으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농공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비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펜대는 잡고 있어야지만 편화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은 안 된다는 거야. 농사 줘봤자 맨날 그래. 너는 그래서 펜대.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보면 요 사농공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되려는 사람들이요 재수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동의 소기가 얼마나 동의 소기하는 게 공무원 하나 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출세하는 거예요. 왜? 펜드 잡고서 일해서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요. 그게 사회.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다음에 공돌이들. 우리나라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얼마나 멸치하고 전대합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먹지도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서 그냥 공장에서 일하면 공돌이다 공순이라고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또 상업 보는 사람 백정들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공업 그런 기계 만드는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아간 사람들한테 이거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왔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1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밥이 안 왔어요. 밥이. 왜냐하면 그 사람 반찬은 다 왔는데 밥을 빼먹고 보냈어. 그래서 아유 대단히 죄송하다고 콜택시 타고 보내니까 그때까지만 좀 길게 얘기해달라고. 수준이 원래 짧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결론은 저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역사를 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이영훈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정치적 경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잘했나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일본 놈들이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세웠어요. 일본 놈들이 한 게 1912년에 민법을 세웠습니다. 민법이 뭐냐면 호적을 갖다가 하는 호적. 이 1912년에는 우리나라에 양반 중에서도 높은 사람하고 임금 계통에 있는 사람만 호적에 올라갔지 나머지는 호적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사농공상 중에서 사자 중에서도 과거에 급자고 뭐해도 안 올라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와보니까 얼마나 올라간 사람들이 5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30만. 깜짝 놀래갖고 사람은 죽을 그러는데 그래갖고서 누구예요? 그때 한 사람이 대라무치가 그 총독이 민법령을 내려갖고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름이 없어. 여자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정말 일본에 감사해요. 여자들은 뭐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뭐저 김씨, 이씨, 간난이, 하월이, 쌍년이, 또 뭐 초년이, 개년이 뭐 이게 다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르는 게 이름이지 호적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총독이 민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해서 왜? 그래서 그걸 갖다 발표해서 전부 다 호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 천한 이름은 올리면 안 된다. 아주 일본이 그걸 명시를 해요. 그래갖고선 여자들 이름이 뭐냐면 되게 간난이, 언년이 뭐니 이런 건데 그런 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한란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김한란이 이름이 없었어요. 김씨야. 그러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헬렌이라고 불렀어. 그 헬렌을 뭘로 볼까 하다가 환란이라고 벌써 고려를
그렇게 호적으로 보니까 얼마냐면 1250만 년이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사람 구실하고 3분의 2는 전부 다 사람 구실을 못한 거예요. 백정도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도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여자라는 건 다 못했습니다. 이런 것다가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준 게 일본 놈들이 한 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감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요. 요거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